망했네. 그래서 무역풍, 편서풍, 우리는 편서풍 때 극동풍 이렇게 세 군데, 북반구 위쪽만 일단 살펴봤어요. 남반구도 거의 이 북반구 쪽과 거의 대칭적으로 흘러가는 흐름을 보이고 있긴 한데 북반구 쪽을 먼저 일단 봐봤고요. 자, 근데 이런 형태로 봐라. 바닥 위에 있던 대기가 일제히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이렇게 흘러가고 정해진 부분에서 주로 큰 바람이 같은 방향으로 계속 불어온다라고 했을 때 그 밑에 있는 바닷물이 안 흘러가겠냐고. 바닷물이 역행해서 흘러가진 않을 거잖아. 그치? 그래서 해류라고 하는 것도 대기 대순환에 의한 영향으로 바닷물이 이제 위에 있던 공기가 일정 방향으로 같이 흐를 때 정해진 방향으로 흐를 때 생겨지게 되는 그 표층 바닷물의 정해진 흐름을 우린 해류라고 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교육과정에서는 고등학교 1학년에 통합과학이 되시면 이 대기 대순환과 연결된 전 세계 지도, 예를 들어서 태평양, 대서양 아니면 인도양 각각의 영향을 받는 표층 해류들의 멘트들까지 다 디테일하게 외우셔야 돼. 고일통합과학에서는. 근데 우리는 아직 우리는 그잖아. 아직 뭐 수능 보는 거기까지는 아니다 보니까 중도 내용에서는 주로 국한에서 어디에? 우리나라 주변에 국한해서 주변의 대기의 영향을 받아 일정한 방향으로 바닷물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우리나라에서 영향을 받는 조경 수역이라는 게 뭔지 요 정도까지만 기억해 두시면 돼. 그래서 온도에 의해서만 나눠. 어떻게 오늘 나누냐? 난류랑 한류로 두 개로 나눠서. 난류와 한류. 난류와 한류는 뭐겠어? 당연히 따뜻할 난, 차가울 한이겠죠. 그래서 어디 지역에서 이 대기 대순환에 의해 그 바닷물이 발원해서 흘러가는지에 따라서 주로 난류는, 우리 나중에 크게 보다 보면 우리나라에 따뜻한 바닷물을 보내는 거. 그럼 우리는 저 위쪽으로는 북한 지역이니까 차갑고 아래쪽 남한은 적도랑 가까워지니까 따뜻하겠죠. 바닷물도 당연히 따뜻하겠죠. 그래서 따뜻한 지역에서부터 발원해서 시작을 해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따뜻한 바닷물의 흐름들이 있고요. 그걸 우리는 대체적으로 난류라고 합니다. 오케이. 난류. 여러분 책에도 나와 있어요. 난류의 특성 기억하셔야 돼요. 난류는 수온이 높아요. 그러면 수온이 높으면 얘들아, 물고기가 잘 살 수 있을까? 잘 살 수 있을까? 너무 높으면 못 살겠죠. 그러니까 적당한 수온일 때는 잘 살 수 있겠지만, 그죠? 그래서 너무 높아서는 살기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면 수온이 너무 높으면 용존 산소량이 높을까 낮을까? 우리 기체용에도 배웠잖아. 물속에 지금 액체의 온도가 되게 높아요. 그럼 물속에 기체가 더 잘 녹아있나요? 안 녹아있죠. 날아갈 거야 해보니까 용존 산소량은 물속에 녹아있는 산소의 양을 말해. 당연히 난류는 용존 산소량이 낮겠지. 그지 민준아? 용존 산소량이 낮을 거야. 왜? 수온이 너무 높아버리기 때문에. 오케이? 온도가 너무 높아요. 용존 산소는 낮아요. 그죠? 물고기가 잘 살 수 있을 만한 적당한 온도는 됐지만 산소는 부족해요. 오케이? 그리고 물고기의 밥들에 해당하는 게, 물고기들이 선호하는 밥들에 해당하는 게 영양염료거든요. 영양염료. 근데 이 영양염료가 많지는 않아요. 염분은 높지만. 오케이? 염분은 높지만 염분이라고 하는 건 높지만 영양염료, 물고기들의 밥, 그죠? 물고기들의 밥, 그건 높지 않아요. 물고기들이 막 여러 가지 뭐 미생물들 이렇게 뜯어먹고 살겠는데 그게 많지는 않다고. 오케이? 근데 한류는 반대야. 한류는 차가운 곳에서부터 발원한 거죠. 거의 극지방에서부터 발원해서 만들어진 형태인데 수온은 어때요? 낮아요. 온도는 되게 낮거든. 그치? 근데 온도가 낮지만 물속에 존재하려고 하는 산소의 양은, 용존 산소량은 많겠지. 훨씬 많을 거야, 용존 산소는. 그리고 염분은 낮겠지만, 그지? 물고기들의 밥이 되는, 그지? 물고기들의 밥이 되는 영양염류는 많다고. 높아. 돼요? 그럼 우리 생각해볼까? 장단점을 믹스해서. 적당하게 한류랑 난류와 한류가 둘이 같이 만나는 지점들은 적당하게 물고기들이 잘 뛰놀 수 있는 온도가 되고, 그죠? 완전히 용존 산소량이 너무 낮아서 그치? 산소가 부족해서 못 살던 거에 비하면 적당히 한류가 들어가게 되니까 용존 산소량이 어느 정도 공급이 돼서 이제 기체도 충분히 많이 공급되니까 물고기들도 숨쉬기 좀 편하고, 일단 물고기 밥이 되는 영양도 좀 많을 거니까, 없던 것보다는 많을 거니까 난류와 한류가 만나는 곳이 굉장히 좋은
물고기들이 서식하기 좋은 아주 좋은 어장이 되겠죠. 우리 사람 입장에서는 거기다 이제 뭐만 담그기만 하면 물고기들이 막 풀을 이루고 있을 거니까 막 다 물고기 뭐 캐치해낼 수 있는 그게 우리나라 이쪽 동해안 쪽에 존재해요. 왜냐면 동해안 쪽 위는 연해주 해류라고 해서 한류가 발원해서 내려와요. 저기 위쪽. 자, 난류의 연막격은 꼭 기억하세요. 난류의 연막격은 맨 아래쪽 남해안에서부터 쭉 이어져 오는 쿠로시오 해류입니다. 여러분 거기 책에 쿠로시오 해류라고 써져 있죠. 쿠로시오 해류. 그죠? 우리나라 주변 난류의 근원.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그림을 네모나게 싸잡고 오른쪽 위에 보면 연해주 해류라고 써져 있죠. 연해주 한류, 그죠? 연해주 해류라고 하기도 합니다. 근데 연해주라고 하는 게 저기 만도랑, 그죠? 중국의 산둥지방을 감싸서 내려오고 있는 이런 형태인데, 얘가 연해주 해류입니다. 오케이? 네, 그래서 한류의 압박격. 오케이? 한류 압박격. 그 한류의 압박격에서부터 분리돼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한류는 북한 한류예요. 북한 한류. 거기서 분지돼서 떨어져 나온 게 북한 한류겠죠. 북한 한류랑 쿠로시오 해류가 동해안을 감싸서 위로 쭉 올라가고 있는데 그림이 왜 안 예쁘냐? 토끼 모양이 딱 이쁘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약간 이상하단 말이지. 오케이, 아무튼 이렇게 대충 써봅시다. 자, 그래서 북한 한류가 연해주 해류에서부터 분지가 돼서 그래서 한류들이 딱 내려오면 그 한류랑 북한 한류가 겨울이 길면 북한 한류가 조금 더 아래로 많이 내려올 겁니다. 난하할 거예요. 근데 여름이 길면 북한 한류는 위쪽으로 많이 북상돼서 그죠? 북한 쪽으로 넘어가지겠죠. 근데 이제 원래 이 수치가 밸런스가 잘 맞았을 때는 쿠로시오 해류에서부터 분지돼서 우리 동해안 쪽으로 이렇게 영향을 주는 동한 한류가 있어. 동한 한류. 이 동한 한류와 북한 한류가 만나는 이 지역이 물고기들 좋은 서식지야. 그지? 거기다 좋은 어장이 된다고. 거기다 이제 뭐 이렇게 담그기만 하면, 배를 띄우기만 하면 막 길어오는 거지. 왜 물고기들이 잘 살고 있으니까. 이걸 우리는 뭐라 하냐면 조경수역이라고 해. 사회과학 시간에 배웠던 적이 있을 수 있어. 오른쪽에 보면 2번 조경수역의 위치 변화에서 나와 있어. 조경수역 얘들아 뭐라고? 물고기들이 잘 서식할 수 있는 좋은 어장. 왜? 한류와 난류가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한류의 장점이 기체 용해도가 많은 거, 그 다음에 영양용류가 풍부한 거, 물고기들의 밥, 그 다음에 난류의 장점인 온도가 높은 거. 그치? 그 두 개가 만나서 아주 난류성 어종과 한류성 어종이 같이 존재할 수 있는 공간들이기 때문에 좋은 어장이 형성이 되겠죠. 그리고 지금처럼 기후온난화나 기후변화가 좀 심각해서 여름에 기후가 좀 많아지는 경우는 이 동안 난류가 위쪽으로 북상해서 우리는 이제 못 잡을 수도 있겠지만 예전처럼 적당한 거리만큼 내려왔다라고 한다면 동해안 철원지방에 조경수역이 많이 발달돼서 강원도 쪽에서 굉장히 많이 어장을 잘 잡았습니다. 자, 동해안에 영향을 주는 난류는 동한 난류예요. 그다음 마찬가지 남해안에 영향을 주는 난류도 있을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저기 황해 쪽, 우리 서해안 쪽에 영향을 주는 난류도 있겠어요. 여기서부터 분지돼서. 네. 여기서부터 분지돼서 우리나라 여기에 영향을 주는 건 이게 동한 난류니까 서한 난류 같은데 황해 난류라고 합니다. 황해 난류. 동해안, 남해안, 서해안. 그지? 서해안인데 서한 난류라고는 하지 않고 황해 난류라고 한다는 거. 다 모두 다 어디서부터 분지돼서 나왔다? 쿠로시오 난류에서부터. 쿠로시오 해류에서부터 분지돼서 나왔다. 동한 난류랑 황해 난류가. 됐죠? 오케이? 그리고 북한 한류는 연해주 해류에서부터 떨어져 나왔다. 오케이? 그리고 조경수역에 대한 설명들을 좀 해드려 봤고요. 오른쪽 1, 2, 3번 한번 완성해주세요. 1, 2, 3번 칠판 지우는 동안에 칠판 지우고 그 다음 주소 갑시다. 자, 1번. 해류는 지속적으로 부는 바람 때문에 형성된다. 대기 대순환에 의한 지속적으로 부는 바람. 그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흘러간다라고 했었죠. 맞죠?
난류는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올라간다. 맞죠? 따뜻한 바닷물. 우리나라의 남해안은 해류가 거의 흐르지 않는다. 노 해류. 그리고 특히나 남해안 난류성 어종들이 풍부하겠죠. 오케이? 그래서 난류성 어종들이 풍부한 형태니까 X입니다. 자, 한류는 영양염료가 적고 이거 특징을 외우기 좀 어려워하는데 오히려 차가운 데 밥이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차가울수록 밥은 많아요. 그래서 영양염료가 훨씬 더 풍부합니다. 한류가. 오케이? 따뜻할수록 밥이 더 부족해요. 오케이? 난류가 더 밥이 부족해요. 난류는 영양염료가 많다. 두 개가 바뀌었죠. X죠. 자, 그 다음에 난류가 흐르는 해안은 같은 유의도의 다른 지역보다 자, 주변의 난류의 영향을 받고 있어요. 동안 난류, 그죠? 그 다음에 황해 난류. 난류가 흐르는 지역과 그 지역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들은 오히려 일정한 난류의 영향을 받는 거에 의해 온도가 더 그 영향을 받습니다. 차가운 한류의 영향을 받고 있는 쪽이면 좀 더 추울 거고요. 난류의 영향을 받는 곳이면 좀 더 따뜻할 거고요. 그래서 맞습니다. 그래서 O예요. 자, A, B, C, D, 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 B, C, D, E. A는 지금 크로시오 해류고요. 그 다음에 B는 B, C, D가 있을 때 C가 있고 D가 있습니다. 그리고 E가 있어요. E는 연해주예요. 우리나라에서 조금 더 멀리 떨어져 있죠. E가 연해주고요. D가 북한 한류입니다. D가 오케이. 그리고 C가 빨간색이죠. 동안 한류고요. 동안 난류고요. 동안 난류. 그리고 C가 동한 난류면 D는 황해 난류예요. 그렇죠? 황해 난류. 그죠? 어디 쪽? 황해안 쪽으로 이동되어 가는 빨간색 방향의 흐름이니까 D가. 자,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번. 북한 한류랑 이동한 동안 난류가 북한 한류랑 동안 난류가 만나면 영양염료랑 플랑크톤이 풍부한 온도도 따뜻해 영양염료가 하나 좋은 어장이 형성되는데 그 좋은 어장을 우리는 조경수역이라고 한다. 조경수역이 형성된다고. 뭐라고 한다고 얘들아? 조경수역. 기억하자고요. 조경수역. 네, 이 조경수역은 여름철에는 청진 근해까지 북상합니다. 그죠? 왜냐면 여름철에 이 난류의 영향을 많이 받을 거니까 난류가 쭉 위로 올릴 거잖아. 위로 올려서 여기 주로 북상하는 부분에 있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거기 제게 얘기 설명 나온 것처럼 청친이라고 하는 중국지방까지도 북상을 한대요. 겨울에는 포항 근해까지 남하한다라고요. 남하가 아래 내려오는 거, 북상 위로 올라가는 거. 그래서 해류,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난류와 한류에 대한 이름들, 네이밍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죠? 그들이 만나서 좋은 어장을 형성하는 조경수역과 기후의 변화에 의해서 영향을 미치는 조경수역이 아래로 내려가거나 위로 올라가거나 한류성 어종이랑 이런 것들의 차이를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두 번째 조석 갈게요. 조석. 이 조석은 자, 아까 내가 개요에서 얘기해줬던 것처럼 일정 위치에서 존재할 때 그 위치를 내가 고정하고 있을 때 시간의 흐름에 따라 관찰해 보니까 바닷물이 밀려 나갔다가 밀려 들어왔다가 나는 한 위치에서 계속 고정해서 그 아이를 관찰하고 있었던 거야. 한 위치에 고정해서 그 아이를 관찰하고 있었을 때 시간의 흐름에 따른 그죠? 시간의 흐름에 따른 밀물과 썰물이 밀려 들어온 현상 우리는 그걸 조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조류라고 하는 현상에 의해서 나타나는 위치마다, 그러니까 바닷물의 위치마다 이런 밀려나가고 들어오고 밀려나가고 들어오는 그 격차가 되게 큰 지역들이 있을 수 있어. 리아스식 해안처럼 아까 내가 그림을 그리긴 했지만 그러니까 원래 동해안처럼 이 서해안이 되게 매끈한 건 아니에요. 간척 사업을 지금 해서 그렇지 매끈한 편이 아니라 아주 많은 쪼글쪼글 쪼개져 있는 많은 섬들이 있다 보니까 군데군데 섬이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그런 차이 때문에 이거 우린 리아스식 해안이라고 해. 그런 차이에 의해서 바닷물이 밀려나가거나 들어올 때 밀려나가거나 들어올 때 오케이? 그 들어오는 그 차이가 되게 커. 동해안보다 훨씬 오케이? 그 차이가 훨씬 크다 보니까 그 큰 차이를 이용해서 우리가 발전기를 돌리는 게 그게 조력발전입니다. 조력발전. 조력발전과 관련된 게 조석입니다. 조석 현상. 그래서 이건 잠깐 쉬었다가 설명을 해드릴 테니 숙제를 해드려도 잘 안 하니까 오른쪽에 지금 215쪽에 1번부터 6번까지 해주고 쉬세요. 달과 태양의 인력의 차이 때문에 생깁니다. 우리 2학년 1학기 때였겠구나. 태양계 부분을 배웠죠. 여러분 1학기 때. 그래서 지구가 자전해서 하루 동안 돌잖아요. 그렇죠? 지구가 자전하는 하루 동안 태양도 1도만큼을 서에서 동으로 이렇게 뿅 가있죠. 달이 지구주위를 공전하니까. 근데 이제 태양은 저 멀리서 항상 비추고 있고. 그죠? 그래서 달, 태양, 그 다음에 지구의 이 삼박자의 위치에 의해서 이 각도가 약간 좀 달라지겠지.
지구가 자전을 하고 그다음에 달이 공전을 하면서 달과 태양과 지구가 일직선이 되는 위치 부분에 바닷물의 간격이 달라질 거라고. 바닷물의 포지션이 달라질 거라고. 그쵸? 그래서 자 책에는 그림이 안 나와있지만 여러분에게 이해를 돕게끔 하기 위해서 어떻게 그리면 될까 한번 봐보자. 지금 지구다. 그치? 그 다음에 태양이 멀리서 이렇게 비치고 있다. 오케이? 멀리서 비치고 있다. 그러면 지구가 이제 하루에 한 바퀴씩 이렇게 스핀을 돌긴 할 거야. 지구가 자전. 그리고 지구 주위를 달이 또 공전을 하고 있잖아. 이렇게. 그죠? 서에서 동쪽 방향으로 이렇게 달이 공전을 할 거야. 그래서 달이 지금 이쪽에 위치했을 때 사형 아시죠? 사. 그 다음에 이렇게 와서 자 모두 다 이제 이쪽에 존재하고 있을 때 막, 그죠? 상막. 그죠? 그래서 삭쪽이 있느냐 망쪽이 있느냐에 따라서 이 지구의 위치에 존재하는 여기나 여기 지역의 바닷가는 지구에 똑같은 시간으로 시간을 고정한 상태에서 이쪽과 이쪽 위치에 존재하는 바닷물들은 태양이 이 지구에 있는 바닷물을 당기는 인력도 있을 거고 달이 이 지구의 바닷물을 당기는 인력도 있겠지. 따라서 밀물일 때 굉장히 많은 높이만큼 물이 밀려 들어올 거고 썰물일 때도 물이 굉장히 많이 밀려 빠져나갈 거야. 이해돼요? 그러니까 밀물과 썰물 현상이라는 게 늘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게 태양하고 지구랑 달이 일직선의 포지션에 있을 때 존재하느냐 아니면 달이 지구 주위를 돌다가 이렇게 이쪽 상현일 때 그죠? 지구는 그대로 존재하는데 달이 이렇게 공전해 와서 여기 상현일 때랑 하현일 때의 달의 모습이 있겠지. 우리 눈에 보일 때의 위상 모습은 이렇게 보일 거고 오른쪽이 산달 그죠? 상현일 때 보일 때의 모습이야. 위상이야. 보일 때의 모습. 실제 달은 동그랗지만 그 다음에 여기는 하현달 음력 20일 내지 23일간 그죠? 그러니까 상현이랑 하현달일 때는 여기 이쪽 위치에 있었던 바닷물은 달의 인력을 태양의 인력을 많이 받겠지만 그지? 달의 인력을 많이 받는 위치는 아니잖아. 이쪽 위치에 있는 바닷물들 되겠어요? 여기 있는 위치에 있는 바닷물들이 달의 인력을 더 많이 받고 여기 위치에 있는 바닷물들은 태양의 인력을 받기 때문에 두 개의 그 힘 태양과 태양의 인력과 태양이 땡기는 인력 지구의 바닷물을 태양이 땡기는 인력 그리고 달까지도 같이 땡기는 인력 이 두 개를 같이 받는 건 아니잖아. 사기나 망에 비해서는 상현이나 하현일 때는 그치? 이쪽에 위치한 바닷물들이 훨씬 더 달의 인력을 받을 거라 태양의 인력은 이쪽에 있는데 그치? 두 개가 다 플러스 알파로 가미되는 건 아니잖아. 상현하고 하현달의 위치에 있을 때는 이해되지? 근데 삭과 망일 때는 태양이 땡겨주는 인력과 달이 땡기는 인력을 같이 받기 때문에 밀려들어올 때 많이 밀려들어오고 바닷물이 빠져나갈 때는 조금 더 많이 빠져나가는 거야. 그래서 밀려들어올 때와 빠져나갈 때의 이 조차가 되게 큰 날짜가 생기게 되는 거지. 돼요? 그치만 언제는 이제 달들이 쭈쭈쭈 올라가서 음력 7, 8일, 음력 7 내지 8일 또는 음력 20일 내지 23일 같은 하현달일 때는 이 지금 여기 위치에 있는 바닷물만 달의 인력을 많이 받을 때이기 때문에 이쪽 위치는 많이 땡겨지고 떨어져 나가는 이 밀물과 썰물의 조차가 크지 않는 거라. 되겠죠? 그래서 뭐 때문에 조석 현상은 달과 태양의 인력, 이 두 개의 인력에 의한 영향으로 조석 현상이 나타나는데 만조와 간조라고 하는 현상들의 만조와 간조의 차이가 클 때가 있고 만조와 간조의 차이가 작을 때도 있는 거야. 오케이? 그럼 정리. 선생님이 여기 좀 정리 좀 해줘볼게. 자, 우리는 바닷물이 밀려 들어오는 현상을 밀물, 그죠? 빠져나가는 현상을 썰문. 밀려 들어오는 현상을. 들어오는 바닷물일 때는 밀물, 빠져나가는 바닷물일 때는 썰물. 이렇게 밀물과 썰물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밀려 들어오는 날짜쯤이 있어, 시간쯤이 있어. 근데 그 하루를 주기로 봤었을 때, 여기 이제 부둣가에, 그죠? 부둣가에 지섭이가, 이제 선생님의 미션을 받아서 앉아가지고, 그지? 너가 바닷물 양을 체크하도록 하여라.
미션을 부여받아서 딱 클래시로에 하나 딱 틀고 그지? 계속 앉아서 바닷물이 얼마나 밀려 들어오고 있는지를 측정을 하고 있었어. 그래서 하루 중에 밀려 들어오는 바닷물의 방향이 있었는데 밀려 들어오는 바닷물들이 점점점 가장 높은 높이로 바닷물이 밀려 차 있을 때가 있을 거라고. 이렇게 밀려 들어오고 그 다음 시간 밀려 들어와서 이렇게 밀려 들어오는 흐름은 우린 그걸 밀물 현상이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가장 밀물의 바닷물의 높이가 높았을 때, 하루 중 바닷물의 높이가 높게 가장 많이 들어왔을 때, 그때 우린 만조식이라고 해요. 만조. 오케이? 그리고 얘가 계속 앉아있다 보면 어떤 시간 보니까 여기까지 바닷물이 찼다가 보니 일정 시간 지나면 또 빠지네. 그지? 왜? 달이 지구주위를 공전하기 때문에 그 인력의 세기가 달라지니까 그들 때문에 밀려 들어오고 빠져나가고 이런 게 생기는 거라고. 그래서 이때까지 만땅 찼다가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이렇게 시간이 달라지니까 점점점 물이 빠져서 가장 물이 많이 빠져있는 지점까지도 되네? 그지? 그때 가장 물이 많이 빠져있는 그 지점을 우리 간조식이라고 한다. 오케이? 하루에 만조와 간조는 2번씩 나타나. 만조와 간조는. 그래서 여러분 거기 책에 보면 밀물 중에서 해수면이 가장 높아질 때가 만조, 썰물 중에서 해수면의 주기가 가장 낮아졌을 때가 간조. 그래서 오른쪽에 시간 그래프 보니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자, 들어오는 흐름이 밀물, 그죠? 밀물 중에 가장 높을 때가 만조, 또 만조가 지나고 나니까 썰물이 생기죠? 썰물 중에 가장 낮을 때가 간조, 간조가 생기니까 또 다시 밀려 들어오는 흐름이 생기죠? 밀물, 그리고 가장 높을 때가 만조, 그죠? 또 썰물이 생기죠? 가장 낮을 때가 간조, 이렇게. 하루 중에 밀물과 만조와 간조는 2번씩 나타난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게 달이 지구주위를 공전하고 있고, 그죠? 태양빛의 영향을 받는 태양의 인력도 우리 지구가 받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긴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이걸 우리는 조석 현상이라고 해요. 만조와 간조가 하루에 2번씩 번갈아 가면서 나타나는 현상. 그죠? 만조와 간조가 하루에 2번씩 번갈아가 나타나는 현상. 이걸 뭘 한다고? 조석 현상. 그 조석 현상이 생길 때, 만조 피크 때, 간조 가장 바닥일 때, 그지? 그게 이제 어느 한순간 툭 올라오고 툭 떨어지고, 그게 아니라 들어오는 흐름, 나가는 흐름이지. 그 들어오는 흐름, 나가는 흐름들을 밀물과 썰물들을 조류라고 한다고. 들어오는 흐름, 나가는 흐름들을 조류라고 한다고. 네, 들어오는 흐름, 나가는 흐름들을 조류. 그리고 가장 높이가 높을 때를 만조, 가장 높이가 낮을 때가 간조. 오케이? 그리고 이 만조와 간조가 하루에 2번씩 나타나는데, 그게 계속 반복되다가 이게 지금 지구가 계속 자전하고 달도 지구주위를 공전하고, 그지? 달이 지구주위를 공전하지. 오케이? 그러면 달이 공전한다라고 하는 거야. 하루에 한 번씩 1도씩 우리 지구 주위를 서쪽에서 동쪽으로 1도 이렇게 움직여가는 거잖아. 달도 지구 주위를 공전하니까. 그러면 날짜로 봤었을 때, 그죠? 이제 음력 15일부터 20 며칠까지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책 맨 아래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만조와 간조의 차이가 가장 클 때 우린 그걸 조차라고 해. 조차. 자, 어떤 날에는 이 조류 현상이 이렇게 생길 거야. 이러다가 자, 봐봐. 들어오고 나가고 바닷물이 들어오고 나가고가 날짜를 주기로 봤더니, 들어오고 나가는 그 밀물과 썰물의 조차가 크지 않을 때가 있죠. 근데 들어오고 나가는 밀물과 썰물의 조차가 되게 클 때가 있어요. 그죠? 이 클 때의 날짜를 보니까 보통 음력 15일쯤. 그죠? 또는 이 클 때의 날짜를 보니까 1일쯤. 그죠? 그리고 클 때의 날짜를 보니까 또 다시 31일쯤. 다시 새로운 음력 1일에 새로 생기는 거잖아. 그죠? 그래 놓고 보니,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언제? 1일경, 그리고 15일경. 사귈 때, 그죠? 그 다음에 망일 때는, 그죠? 그 매일매일이 만조와 간조가 계속 반복되는데, 그 매일매일 만조와 간조가 반복되는 그 상황에서 만조와 간조의 들어올 때만 완전 많이 들어오고 빠져나갈 때 완전 많이 빠져나가는 그 힘이 달과 태양의 인력이라고 하는 이 힘이 가미가 됐었을 때 더 큰 힘을 받는 거잖아. 그래서 태양도 달하고 일직선 위치, 그죠? 지구도 그것들과 같이 일직선 위치가 되게 되면 달도 땡겨가, 태양도 땡겨가. 그 힘 때문에 많이 들어올 때는 많이 들어오고 빠져나갈 때는 많이 빠져나가는 만조 간조의 차이가 되게 큰
이때가 생기는 거야. 그죠? 만조와 간조의 차이가 되게 큰 날을 우리는 이걸 살이라고 해요. 살이. 그래서 한 달 중에 살이는 2번 생겨. 한 달 중 조차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시기. 이걸 살이라고 한다. 네? 살이. 한 달 중 조차가 되게 크게 나타나는 시기. 돼요? 음력 1일경, 음력 15일경. 반대로 하루 중 조차가 가장 작게, 한 달 중 조차가 가장 작게, 한 달 중이야. 그러니까 사리와 조금은 한 달을 주기로 보는 거야. 달이 공전하면서 생기는, 그지? 태양하고 달까지 일직선에 위치했을 때 만조 중에서도 가장 많이 밀물이 들어올 거고, 그죠? 간조 중에서도 굉장히 많이 빠져나갈 거니까. 그래서 그럴 때로 본 거이기 때문에 조차, 뭐 사리랑 조금은 딱 한글에서도 진짜 조금 같잖아. 만조와 간조의 차이가 작은, 적게 들어오고 적게 빠져나가니까 조차가 작은, 그지? 그래서 조차가 작은 조금의 시기는 음력 7 내지 8일에 해당하는 상현달, 또는 22 내지 28일, 23일쯤에 해당하는 하현달인데, 이때 나타난다는 걸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직 태양계가 시험 범위가 아니었던 친구들 있죠. 하나중 친구. 태양계 공부하면서 되게 많이 어려울 거예요. 미리 어디에 영상이 있는지 알려줄 거니까 민준이 공부 좀 해갖고 와. 오케이? 다음 토요일 날 올 때 공부 좀 해갖고 와. 2학년 1학기 거 태양계 시험 공부 먼저 해오라는 거야. 계시죠? 공부 좀 해갖고 와. 영상만 보고 오면 돼. 그 시험 공부할 때 지금 우리 O2 미리 준비해놓으라고 했잖아. O2 2학년 1학기 거 있었지? 아, 민준이가 하나중이 아니구나. 그래서 그렇다. 싸우리 장덕중이지? 맞네. 태양계 시험 범위 봤었나 지난번에? 그러네. 오해할 뻔. 시험 또 끝났는데 공부시킬 뻔. 오해할 뻔. 장덕중 머릿속에 하나중인 줄 알았어. 아무튼 헷갈려서 이제 이때 7 내지 8일, 그지? 20일 내지 23일, 이때가 4학년의 다들 모습일 때인데 이게 조금일 때예요. 조금. 오케이? 그래서 조금은 조차가 작을 때, 만조 간조차가 작을 때, 그지? 그다음에 만조 간조차가 클 때가 살이, 그죠? 한 달을 주기로 2번씩 있더라. 삭가 망일 때, 그죠? 이건 한 달을 주기로 되는 멘트들이야. 사리와 조금은 한 달을 주기로, 하루를 주기로 바다물이 피크를 찍어서 가장 높을 때가 만조일 때, 만조를 가해 갈 때 계속 밀물 때인 거고, 간조를 향해 갈 때는 계속 썰물 때인 거고. 이 만조와 간조가 생기는 흐름을 우리 그걸 조석현상이라고 하는 거고, 그죠? 밀물일 때가 이제 쉽게 말하면 밀물이나 썰물 같은 이런 들어오거나 나가는 흐름을 조류. 우리 해류는 항상 한 방향으로 정해진 대기의 대순환에 의해서 그 방향으로만 계속 흘렀잖아요. 근데 얘는 들어왔다가 빠져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빠져나갔다가 생기는 거죠. 이 위치, 부둣가에서 여기서 쳐다봤을 때. 그죠? 바닷물 밀려 들어오고 빠져나오고 밀려 들어오고 빠져나오고. 이것도 이제 흐르는 방향이니까 이게 조류죠. 그래서 썰물, 밀물, 이게 조류고, 그죠? 그런 조류의 차나 조석의 차이가 큰 걸 이용해서 이제 조력발전 같은 걸 사용한다거나, 또는 그 명량회전 들어봤죠? 이순신 장군이. 그죠? 외적의 배가 한 300척? 우리나라는 12척밖에 안 되는데, 코너에 몰아가지고, 조차가 되게 큰 울동목 코너에 몰아가지고, 그지? 그래가지고 막 바닷물이 조차가 되게 클 때 그걸 이용해가지고 막, 그래서 이겼었잖아요. 명량회전이. 그것과 관련 있는 게 조류현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4번, 5번 완성해줘봐요. 연본비 일정법칙 계산한 것보다 조금 더 수월할 수는 있지만 한번 봐보도록 하죠. 일단 3번까지는 아까 있었고 4번에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죠. 그죠? 자, A는 피크를 찍은 지점, C는 이제 가장 낮은 지점인 거니까. 그리고 A와 C의 차이를 말하는 게 B니까 B가 조차. 그죠? B가 조차예요, 조차. A는 만조, 하루를 주기로 했죠. 왜냐면 시간이 계속 흘러가니까 하루를 주기예요. 한 달이 주기가 아니야. 그러니까 날짜 주기인 건지 시간 주기인 건지를 판단해. 시간을 주기로 하루를 주기라고 한다면 우리는 만조간조를 쓰시면 되는 거고,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뭐 음력 1일 또는 음력 15일 뭐 이렇게를 판단해야 된다. 그러면 조차가 큰 사리 아니면 조금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 거야. 됐죠? 자, 그렇다면 만조 있고요, 조차 있고요, 간조 있습니다. 조석으로 나타나는 바닷물의 흐름을 우리 그거 뭐라 하더라? 조류. 그죠? 조류. 해류는 표충 대기 대순환에 의한 거고, 조류. 자, 만조와 간조 때 바닷물의 높이 차를 우리는 그걸 조차라고 하고요. 우리나라 어디서가 조차가 커서 갯벌들이 잘 발달하더라?
서해안. 그죠? 리아스식 해안인 서해안 쪽이 훨씬 더 좋습니다. 자, 넘겨보시면 우리나라 해안의 조석 현상에 대한 실시간 자료 해석하기 나와 있어요. 이런 실시간 자료들을 이제 뭐 우리 시험지에서도 그걸 이용해서 물어보기도 하니까 판단하시면 돼요. 그래서 밀물일 때와 썰물일 때 하루를 주기로 해서 현재 시간이 11시 08분일 때 08분을 기점으로 시간이 올라갈수록 밀물이 계속 나타나는 거고, 썰물이 이제 17시 26분 이후에 썰물이 나타나는 거겠죠. 맞죠? 자, 그럼 만조와 간조차. 밀물로 해수면이 가장 높아진 데가 만조고, 위 그래프에서 15시. 자, 15시를 찾아보자. 15시. 15시는 언제일 때야? 밀물이겠어? 썰물이겠어? 15시. 밀물 아닐까요? 밀려 들어와야죠. 시간은 이렇게 흘러가고요. 이렇게 바닷물이 밀려 들어오고, 이 시간 이후로 또 이렇게 빠져나가니까 밀물이 오고 있고, 그 다음이 썰물이겠죠? 18시 이후나 돼야 썰물이겠죠. 희한하네. 뒤로 백해불어. 자, 밀물이야, 밀물.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 주변 바다의 조차. 우리나라 주변 바다의 조차는 서해안에서 크게 나타납니다. 그쵸? 민준아, 거기 풀고 있어. 동그라미 하고 있어, 나 지금. 거기, 여기 하고 있어. 여기에 있어. 여기. 그죠? 여기. 첫 번째는 밀물과 해수면이 가장 높아질 때가 만조. 위 그래프에서 15시가 밀물일 때,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서해안이 크게 조차가 나타나고, 조금과 서리는 한 달을 주기로 나타나는 건데, 한 달 동안 이 조위 변화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시기를 우린 그걸 사리라고 합니다. 아래 1번하고 2번 한번 풀어줘봐. 자, 2번부터 먼저 보자. 아래 표는 무창포 앞바다의 간조와 만조 때 해수면의 높이를 측정한 거다. 이날 17시에 대한 설명이다. 자, 지금 15시 다음이 17시 그리고 22시겠지. 근데 15시와 22시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단 말이야. 그죠? 15시 때 바닷물이 높이와 22시 때 바닷물이 높이 보니까 들어찼네, 바닷물이. 그지? 썰물 때가 아니라 밀물 때겠네. 그죠? 그래서 밀물 때다. 3번. 이거 너무 쉽잖아. 그죠? 그 다음 1번도 답은 4번 되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 우리 시험 범위까지 다 일단 2학년 2학기 거 재난만 빼고 다 내용 설명 끝났어요. 근데 숙제를 안 애들 오시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216쪽 있죠? 방금 215쪽 풀었을 거고 216쪽 제가 5분 드려볼 테니까 지금 풀어줘봐. 216쪽. 여기가 시험 범위 들어간 친구들은 아마 바로 시험 공부하면 될 것 같고 216쪽 5분 드릴 테니까 한번 풀어줘. 여름방학이 끝나고 중간고사 데뷔 전까지 제2채널 제외한 나머지 단원을 다 끝내버렸어요. 잘했어요. 자, 볼게요. 일단 뭐 215쪽 답 달면서 같이 한번 해보게요. 215쪽도 216쪽. 그리고 일단 첫 번째 1번 해류죠. 일정한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흐르는 해수의 흐름인데 해수 표층을 흐르는 바람 때문에 난류와 한류라고 나와있으니까 해류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2번 물어봤어요. 해류에 대한 설명. 해류를 밀물과 썰물 나누나요? 조류를, 그죠? 조류를. 여름철에는 한류, 겨울철에는 난류. 아니요, 항상 흐르고 있어요. 그죠? 네, 항상 흐르는데 조경수역의 위치만 여름철이냐 겨울철이냐에 따라서 더 올라가냐 북상하냐 남하냐 이것만 다른 거지 항상 흐르고 있다는 거. 그래서 디귿 혼자 맞습니다. 일정한 방향으로 흐르는 지속적인 바닷물의 이제 바람의 방향에서 생기는 지속적인 바닷물의 흐름을 우린 해류라고 합니다. 2번. 자, 3번 보니까 파란색이 있고, 그죠? 노란색이 있고, 그죠? 그리고 빨간색인데, 빨간색까지는 아니지만, 그죠? 보니까 위쪽, 우리 한반도 검은색을 축을 두고, 북한 위쪽 측은 좀 더 온도가 낮네요. 한류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겠죠.
근데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프로시오 해류, 난류의 영향을 받으니까 주변부가 조금 더 온화하고 따뜻한 게 눈에 보이시죠? 확. 그죠? 그래서 주변의 난류와 한류의 영향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 옳지 않은 거. 표충수온은 조류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조류는 뭐야? 밀물이 일정 국소적인 좁은 지역에서 밀려 들어오고 나가는 하루에 2번씩 바뀌는 그 흐름을 말하는 거지. 밀물, 썰물을. 3번이 답이겠죠. 해류의 영향인 거지 조류의 영향은 아니에요. 그래서 키워드를 조류를 쓸지 해류를 쓸지 잘 판단하셔야 돼. 이거는 표충 해류와 관련이 있습니다. 한류, 난류는 해류예요. 자, 4번에 동해가 있고 난류가 있고 기온이 있어. 동해는 난류의 영향으로 서해보다 표충 수온이 높고 그 영향을 받아 평균 기온도 동해 아닌 서해안보다 더 높아요. 오케이? 물론 서해안도 난류의 영향을 받습니다. 황해난류 받긴 한데 그 난류의 그 위치 포지션이 이 우리 한반도 그림에서 조금 더 멀리 떨어져 있던 거에 비하면 동안난류는 동해안을 타고 바로 가까이 흐르고 있어서 불러줄게요. 적어보세요. 동해는 난류의 영향을 서해보다 더 많이 받아 표충수온이 높고 그 영향을 받아 평균 기온도 동해안이 서해안보다 더 높습니다. 난류의 영향을 받아서. 자, 5번 이에 대한 설명에서 옳은 걸 물어봤습니다. 자, A는 어딘데요? 프로시오, 그죠? 우리나라를 근해를 흐르는 난류의 근원이죠? 틀린 것부터 먼저 제껴봐요. 기억 들어간 거 다 제끼면 2개만 남아요. 그죠? 4번, 5번만 남죠. 4번, 5번에서 공통으로 디귿이 다 포함되어 있으니 니은하고 리을이 맞는지만 판단해 봅시다. 자, B는 저 위도에서 고 위도로 흐른다. B가 뭔데요? 난류예요, 난류. B 난류입니다. 황해난류. 황해난류가 이렇게 돌고 이렇게 돌고 위로 오는데 저 위도 적도에서 고 위도로 흐른다. 맞네요. 그러니까 니은 디귿이 맞겠네요. 디귿 읽어보고 갈게요. C의 영향으로. 자, 동해난류의 영향으로. 그죠? 동안난류의 영향으로. 동해는 평균 기온이 서해보다 높다. 네, 맞죠? 방금 풀었잖아요. 니은 디귿. 답은 그래서 4번. 우리나라에서 어장을 형성하는 것과 관계가 있는 건, 자, 북한난류랑 어디야? 동한난류. C2 꼭 기억하세요. 답 3번. 자, 넘겨서 조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물어봤습니다. 조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동해는 서해보다 조차가 더 크다. 조차가 큰 것은 어디? 서해가. 그쵸? 쭉 읽어보니까 일정한 방향으로 흐르는 해수의 흐름, 일정한 방향으로 흐르는 해수의 흐름은 그건 해류. 그죠? 해류고 조류는 국소적인 위치에서 바닷물이 들어오고 빠져나가는 그 패턴을 말하는 거지. 조석현상. 그래서 3번은 틀린 말이고, 만조는 가장 해수면이 높아졌을 때인데 낮아졌을 때라고 했으니까 틀렸겠지. 5번이 가장 정답. 뭐랬어? 만조와 간조 때 해수면 높이 차를 조차라고 한다. 5번이 답이야. 자, 난 8번 보니까 똑같은 위치에서 바닷물이 밀려 들어왔고 빠져나갔어요. 자, 조석으로 나타나는 바닷물 흐름 때문이죠. 5번입니다. 조석 현상이에요. 해류 아닙니다. 자, 다음 물때입니다. 5일이 있고 6일이 있어요. 그 다음 물때, 그러니까 물이 들어오거나 빠져나가는 그 타이밍을 적어서 밀물과 썰물을 표기해주는 형태를 물때라고 해요. 그냥 바닷가나 또는 이제 바다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은 물때표를 항상 확인하시고 출동할 시간을 보시거든요. 이제 낚시하러 갈 시간을 보시면, 자, 11월 6일날 18시쯤이 간조였어. 바닷물이 많이 빠졌겠지. 그러면 18시 06분부터 점점점 바닷물이 밀려 들어오는 밀물대가 들어올 거고, 밀물의 시간이 6시간 후쯤 나타날 거이기 때문에, 자, 8시쯤 무렵으로 나타난 것을 물어봤어요 라고 하면 밀물이 나타난다. 딱 3번입니다. 3번이 되겠어요. 3번. 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10번.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거. 10번, 11번, 12번은 이제 이렇게 밀물과 썰물이 나타나는, 만조와 간조가 나타나는 그 타이밍에 대한 시간표죠. 자, 5시쯤이 가장 만조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19시쯤이 만조인 것 같고, 그죠? 그 다음에 12시쯤이 간조,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날에 새벽 12시쯤이 간조였던 것 같아. 자, 조차는 2m 정도다. 2m 정도의 조차가 나하나요? 올라갈 때가 2, 그 다음에 빠져나갈 때가 -3 정도인데? 그러면 올라갔을 때 높이가 2고, 물물이 많이 빠져났을 때 -3 정도가 나가기 때문에 5 정도 아닌가? 5m? 그죠? 그래서 조차는 2m 정도는 아니고 더 많아요. 5m 정도예요. 자, 18시경에 간조가 나타난다. 18시경은 만조죠. 그죠? 17하고 19시 사이니까.
자, 그래서 니은 틀리고 기억 틀리니까 D고 혼자 맞네요. 5시 30분경쯤 만족. 네, 2번 맞습니다. 자, 11번. 위자료의 날짜에 갯벌 체험을 한다면, 자, 우리 지금 생각해봅시다. 갯벌 체험. 막 물이 밀려들어오고 있는데 갯벌 체험을 하고 있으면 익사해서 죽겠죠. 물이 빠져나가고 있는 타이밍쯤이 갯벌 체험을 하기에 가장 적절할 거예요. 그죠? 빠져나가는 타이밍이 뭐 예를 들어서 오전 뭐 8시부터 11시 사이 시기여도 되고, 그죠? 갯벌 체험을 했는데 뭐 1시간 할지 뭐 5시간 할지 모르니까 빠져나가는 시기쯤 뭐 오전 8시부터 뭐 12시 사이쯤, 그죠? 또는 다 빠져나가고 난 다음에 근데 물이 밀려 들어올 때는 최소한 배쳐가는 게 나으니까 뭐 15시부터 17시 사이는 하면 안 되겠죠. 뭐 하면 안 되는 시간과 해도 괜찮은 시간을 초이스한 상태에서 답을 골라보면 3번 되겠네요. 맞죠? 답을 골라보면 3번. 왜요? 해도 안 되는 시간은 15시에서부터 19시 사이쯤일 거니까. 다음 아래처럼 지금 물이 밀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빠져나가주세요. 갯벌 체험 끝났습니다. 모두 나가주세요. 라고 하는 이걸 안내하기 적절한 시간은 거의 물이 많이 빠져나간 다음에 물이 차오르고 있을 때쯤이니까 이런 공지를 하겠죠. 딱 보니까 15시. 답은 4번. 골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자, 제가 여러분 숙제를 줄여드렸어요. 여기가 시험 범위가 되면 물론 당연히 공부를 하셔야 되겠지만 동물 가이넌스나 물질의 특성이 시험 범위에 들어가신 분은 여러분이 초이스 하시면 돼요. 5, 2학년 2학기 거를 먼저 스스로 학습을 공부를 하시고 외울 거 외우시고, 그죠? 항상 왼쪽에 있는 내용을 보면서 오른쪽을 채우는 건 의미가 없댔죠. 왼쪽 따로 먼저 머릿속에 새겨넣고 가리고 오른쪽 걸 채워 풀어가셔야 되는 게 맞는데, 그것 먼저 푸시든 이걸 나중에 푸시든 아니면 이걸 먼저 푸시든 상관없어요. 여기에 있는 이제 개념은 다 끝나줬으니까 문제 남아있는 것들은 당연히 시험 대비 기간에 이것도 끝내고 오트도 끝내고 하셔야 돼요. 미리 공부하고 계셔도 돼요. 오트를 아직 덜 사셨다면 이거를 시험 공부한다 생각하셔서 공부를 해오세요. 각자의 시험 범위까지.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점검. 지수업이는 시험 범위가 동물 가이넌스랑 물질의 특성. 수권이가 네. 딱 2개인가? 네, 그렇죠. 오, 멀게 좀. 다음 장숙중. 물체의 특성. 물질의 특성 전체다. 또 수권. 오, 오늘까지 나 깔끔하게 끝났어. 그 다음 고실중. 그 물질의 특성인데 중간에서는 끊겨요. 물질 특성 초단은 하나? 1개인가 2개인가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동물관에 아직 배설계 전까지. 배설계 전까지? 정말 범위가 나온 거야 싹 다? 네, 확정은 아닌데 아마 이틀까지. 아, 오케이. 그거까지만. 오케이, 됐네. 퇴근합시다. 순환도 들어가고. 오케이. 아, 순환부터 들어가는 거지. 아니, 순환기구인가? 호흡과 배설인가? 심장부터 들어간다? 오빠? 응, 알겠어. 심장부터. 오케이.